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좋습니다. 다음 뉴스. 미슐린 스타 자진 납부 유럽 레스토랑들 왜 그럴까요? 미슐린 스타라고 하면 다들 받고 싶어서 난리인데 그죠? 요즘은 자진 납부하려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단 미슐랭 스타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미슐랭 스타, 이 미슐랭이라고 하면은 타이어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1900년도에 프랑스 타이어 제조업체 미쉐린 형제가 운전자들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안내서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현재는 1에서 3개 별을 통해서 레스토랑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발전되었고,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양질의 재료, 신선도, 조달처, 철저 관리, 맛의 조화, 재료 간 균형과 창의적인 조합, 기술적 순령도, 전통 기법과 현대적 혁신의 결합, 셰프의 개성 반영, 독창적인 요리 철학 구현, 일관성,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품질. 특히 스리스타는 특별한 여행을 계획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탁월한 요리 를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소만이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평가는 익명의 인스펙터들이 1년에 5번에서 6차례 방문해 진행하며 최소 3명 이상의 인스펙터가 합의하여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요. 하나 받으면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 2개 요리가 훌륭하여 멀리 찾아갈 만한 레스토랑. 그러니까 주변에 있으면, 우리 주변에 투스타가 있으면 그냥 찾아 멀리 좀 한두 시간 운전해서 뭐 갈만한. 여기는 3스타면 요리가 너무 훌륭해서 이 식당을 위해서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이래요. 그러니까 이 미슐린 스타를 봤을 때. 그런데 왜 이거를 점점 반납하는 추세냐? 첫 번째 사례, 이 세바스티앙 브라스 역사적 결정, 바로 이게 2025년 3월입니다. 이 프랑스 남부의 3스타 레스토랑 류시케의 셰프 세바스티앙 브라스가 18년간 유지해온 미슐랭 스타 3을 자진 반환했습니다. 그는 미슐랭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압박이 창의성을 위협한다며 요리사의 자유로운 표현 공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서 미슐랭 가이드 역사상 운영 중인 레스토랑이 스타를 반납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즉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대요. 이 미슐랭 스타 3스타라는 거는 엄청나게 까다로운 가이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그 인스펙터가 있잖아요. 이 세 명을 만족시켜야 돼. 1년에 6번에서 5번을 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잖아. 이 사람들을 계속 맞추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거 추구하고 싶고 다른 거 만들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즉 자기네들이 뭔가 다른 걸 만들고 싶어도 하기 힘들어서 이번에는 3스타를 반납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이번에는 평판관리. 루카에 위치한 한 1스타 레스토랑 진리오는 고객들의 잘못된 기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타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공동 소유주 베네토 룰로는 티셔츠 차림의 손님들이 격식을 차리는 분위기를 기대하며 방문해 실망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며 일상적인 미식 경험을 제공하려는 당초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1스타라고 격식을 차리고 오는 거야. 양복이랑 막 셔츠 입고. 근데 보니까 막 이렇게 티셔츠 입고 막 되게 편하게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야, 나는 1스타라고 해가지고 격식 있는 레스토랑인 줄 알았는데 뭐야 하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자진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크 베이라의 적극적 거부. 2024년 12월 프랑스 분자 요리대가 마크 베이라는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 미슐랭 인스펙터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2019년 자신의 레스토랑이 3스타에서 2스타로 강등된 사건이 있자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한 데 있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평가 시스템이 요리사의 정신건강을 해친다. 즉 3스타였던 레스토랑이 2스타로 내려가 버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2스타는 멀리 가서라도 먹어도 될 만한 레스토랑이지만 3스타는 여행을 가서까지 먹어도 될 만한 엄청난 식당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타의 차이가 2에서 3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근데 3에서 2로 내려간다는, 그러니까 즉 순위가 떨어진다는 거는 자존심도 있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에는 아예 나는 이 미슐랭을 받지 않겠다 라면서 출입을 금지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대 젊은 셰프들은 미슐랭 등재 자체를 꺼린다고 해요. 왜? 이제 런던의 신진 셰프 엘라 미셸은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미슐랭 스타보다 인플루언서 추천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솔직히 미슐랭 스타는 이 테스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플루언서들은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이 인플루언서들이 먹고 맛있다 하는 거를 보고 우리는 이 사람들이 갔던 데를 가서 나랑 입맛이 비슷하네 하면서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미슐랭 스타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 이 사람이 우리랑 입맛이 비슷한지 똑같은지도 몰라. 특히 젊은 사람들 입맛에는. 그쵸? 우리는 뭐가 어떻게 뭐의 조합이 뭐가 어떻게 됐고 이런 거에 관심 없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시각적으로 이쁘던지 말던지 퍼포먼스 이런 거. 우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이런 거 봤을 때도 아니 이거를 왜 이 돈 내고 먹지? 야 이거 먹을 때는 야 차라리 국밥을 먹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적 식문화를 방영하지 못한다라는 게 요즘 젊은 셰프들의 인식 변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있죠. 최근 5년간 인쇄본 판매 감소로 인해서 이 수입원을 관광청 후원금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음식 비평가 앤디 헤일러가 얘기하기를 후원금을 받는 국가의 레스토랑에 유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2024년 한국관광청은 서울 가이드 제작을 위해 26억 원을 썼다고 해요. 즉 돈을 좀 넣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국에서 3스타 저게 나온 건 아닐 테고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가 이제 생기는 거죠. 왜? 사람들이 누가 인쇄본을 보겠어요 요즘에. 그쵸? 그리고 이제 대체 평가 시스템이 부상한 거 있죠. 요즘은 누가 미슐랭 스타의 그걸 봅니까? 저도 요즘에는 구글 리뷰를 또 많이 봅니다. 특히 여기서 보실 때 20, 30대는 68%가 구글 리뷰를 미슐랭 스타보다 더 많이 본다. 왜? 그냥 음식점을 찾아볼 때 음식점에 미슐랭 스타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게 아니라 구글 리뷰 스타가 많냐 없냐 그리고 리뷰에 사람들이 좋은 최근에 떴던 리뷰를 보면서 스타를 보고 사람들의 어떤 말이 있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식문화 인플루언서들의 실시간 평가와 맞춤형 추천이 더 현실적. 왜? 음식을 우리가 가가지고 메뉴가 가서 3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어요 5개 아니요 20개 30개 40개 많잖아요. 우리가 가서 다 먹어볼 수 없어. 근데 인플루언서들은 알려주잖아. 자기네들이 먹어보고 여기서 이게 맛있었고 저게 맛있었고 내가 먹어봤을 때는 내 입맛이 이런데 이게 맛있고 맞춤형으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좋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밌게 알려줘. 그쵸? 편하게 알려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거에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는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거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2023년에는 그린스타라는 제도를 했어요. 환경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 유기농 재료 사용률 90% 이상, 탄소 배출량 40% 감소. 그러나 이게 132개만 보유하고 있대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전 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진짜로 본 적 없어요. 뉴욕 사는데 난 본 적 없어요. 내가 많은 식당을 다닌 것도 아니지만 뭐 이거 이 별 찾아 다닐 그런 것도 아니고 본 적 없어요. 나 이거 먹을 바에는 국밥을 10개를 더 먹겠다. 이게 아재의 마음이에요. 아재의 마음. 그래서 뉴욕 촌놈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 확장도 했죠. 이제 미슐랭 가이드 앱 AR 기능을 해서 요리 사진 분석,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기존 별점 시스템을 그대로 디지털화해 그 혁신성 부족을 지적받고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미식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 보시면은 뉴욕에서 3스타를 받은 한식당, 정식당이 있거든요. 2024년 12월 최초로 제가 받았는데 정통 김치를 현대적 플레이팅으로 재해석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문화적 정체성과 혁신의 결합이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으로 시사합니다. 호구도 있죠. 저번에 그 흑백 요리사에서 이제 정말 재밌게 봤어요. 흑백 요리사. 거기서 모구 정 셰프님이신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 안 나. 꼭 이럴 때 생각 안 나. 아무튼 그분도 3스타
그 레스토랑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한국 식당이 이렇게 3스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국뽕 차죠. 그리고 이게 저도 가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진 못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요새는 문화 정체성과 혁신이 이렇게 서로 자리를 잡아서 이런 한국 음식과 다른 나라의 음식의 퓨전 이런 게 좀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에드워드 리 그 셰프님의 음식도 한번 맛보고 싶어요. 저 예전에는 진짜 이런 미국에 뉴욕에, 전 뉴욕에 살지만 많은 미슐린 스타 식당이 있고 하지만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가보려고 노력 중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도 곧 나올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 그리고 이탈리아의 농촌 레스토랑 아그리토리움이라는 레스토랑은 미슐린 등급 없이도 6개월 대기 명단으로 6개월 대기 명단이 있대요. 기록하며 새로운 성공 메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지역 농산물 100% 사용과 제로 웨이스트 정책을 내밀어 밀레니엄 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제는 미슐랭 스타라는 게 없어도 이러한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125년간 미식 산업의 표준으로 기능을 해왔지만 이제는 이 2025년 현재에서는 전 세계에서 3스타 레스토랑 중 15% 평가 유지 여부가 제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는 이 식문화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는 입맛도 다 다르고 먹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른가. 뭐 미슐랭 스타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슐랭 스타를 따라갈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실 것이고, 이게 고정돼 있던 고객들이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세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세대의 교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미슐랭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미슐랭을 넘어가겠지만, 근데 미슐랭을 갔다가 실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없어요? 뭐 꼭 미슐랭에서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3스타예요. 근데 미슐랭을 갔는데 아니 이만한 돈 내고 내가 이거를 먹어? 라고 실망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미각이 다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투박한 사람들은 나같이 한 코스에 150불짜리 먹을 바에는 뉴욕은 국밥 한 그릇에 거의 15불이니까 150불이면은 국밥을 10그릇 안 되네. 왜냐면 팁 내야 되니까 10그릇 안 된다고 치고 6그릇 먹겠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취향 차이라고 합시다. 네, 그러니까 미슐랭 스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슐랭 스타 하고, 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을 하고, 나처럼 먹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쵸? 좋아요. 그지? 블루뚜껑이 잘했어 안 됐어? 그렇지. 잘했대. 좋아. 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뉴욕 촌놈 월터의